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일입니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제 2024년은 우리 셀트리온 주가 일단 약간 질풍가도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2023년 이제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자고요. 일단 이제 다음 주 뭐 주간 스케줄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FOMC 의사락 공개 뭐 그 정도가 조금 이슈가 될 듯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오늘이고 그죠? 1월 2일 날 우리 주식장은 10시 네, 10시에 열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 3일 날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 또 연준위원들의 또 의견들 또 약간 점도표 부분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뭐 지금 현재까지 시장은 뭐 금리 인하 부분 한 3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월 4일 날 목요일 날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는 그냥 매주마다 나오는 사항이고, 그리고 1월 5일 금요일 날 네, 12월 달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네, 마찬가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경기에 대한 부분도 그죠, 경착륙보다는 네, 연착륙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연간 스케줄을 뭐 잠깐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올해는 그죠, 일단은 우리 국내에는 일단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11월 5일 날 네,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 대통령 선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바이든보다는 조금 트럼프가 우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나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바이든이 추진했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특히나 2차전지 쪽에 보조금 주는 부분, 이게 조금 네,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걸 기반으로 해서 또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조금 내 부정적인 타격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대통령이 또 누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또 관련 있는 섹터 쪽에 대한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듯 하고요. 네, 그 부분은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본격화되는 2024년에서 글로벌 증시 전망은 맑다라고 합니다. 상승 요인, 네,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이고 중국 뭐 경기 부양 기대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제조 경기 회복세, 하락세 요인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5일 날 미국의 대선, 이게 또 불확실성 부분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부작용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기업 이익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정시 일단은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정시 불확실성 요인이다. 네, 이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새해 첫 시험대에서 고용지표, FOMC 의사록, 네, 테슬라 인도량, 요 테슬라 인도량이 아까 내일이죠. 1월 2일 날 발표가 되는 사항이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간 스케줄 간단하게 보셨던, 네,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까 이번 주 고용지표와 함께 미국 증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른다 해서 오는 3일에 공개되는 지난해 FOMC 의사록, 요게 또 어떻게 점도표가 나올지, 그리고 테슬라, 이번 주는 테슬라 투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오는 2일에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테슬라가 움직이면 또 2차전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내년에 일단 2차전지를 뭐 대부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 양도세 50억 미만 비과세 2024년 달라지는 정권의 공매도 제도 개선, 양도세가 다행히 그죠, 10억에서 50억으로 올라갔고 공매도 금지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내년 올해 6월달까지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또 추가 연장이 되느냐 또 그 여부도 중요하겠고, 일단 그 전에 뭐 일단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고 뭐 전산화 과정 일단은 다 마쳐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양도세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 가운데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7,000명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주식 투자 이론을 그죠, 뭐 1,400만 명 이야기하고 있는데 0.65% 규모. 이게 이제 50억으로 올라갔으니 그죠, 더 줄어들겠죠. 네, 아무튼 6월달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시총 2위를 보면 주도 업종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1위는 당연히 부동의 삼성전자라서 그죠, 1위는 넘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총이 거의 한 530조 정도 해당되는 상황이죠. 2위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섰습니다. SK 하이닉스 시총 2위 탈환하며 새해 맞이를 한다. 시총 2위, 네, 4, 5년 단위 교체 주기술도 해서 뭐 일단 최근에는 그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 시총 2위까지 뭐 갔다가 조금 또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시총 2위를 보면 주도업종이 보인다. 그러면 네, 올해 주도업종 단순하게 이 논리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반도체 부분이겠죠. 대부분 증권사들 일단 100% 어제 기사에서 그죠. 15개 증권사들 모두 내년에 좋은 업종은 반도체 계속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랑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약 바이오 쪽, 뭐 조선 쪽, 뭐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버세나립 렉라자에서 K신약 올해도 잭팟을 기대한다. 특히 HLB의 리버세나립 한 5월달쯤에 이제 미국의 FDA 허가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체기를 겪었던 국내 제약 바이오계가 다시 활기를 뜨고 있다. 네, 일단 활기를 전체적으로 띠고 있으면 당연히 네, 제약 바이오 좋은 부분이고죠. 셀트리온 쪽도 일단은 진펜트라 2월 29일 날 출시가 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HLB의 리보세나립 네, 5월달 그리고 뭐 유한양행의 렉라자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풀자 제약바이오 주주 친화 정책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셀트리온 통큰 선물에 주당 500원, 우리가 기존 배당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한양행 종근당 무상정자 실시 2024년은 내가 코스닥 우등생이다 해서 시총 대형주 이탈에 웃는 이들 해서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 DX, LNF, HLB 네, 모두 일단은 그 코스피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올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을 하게 되면 또 당연히 또 이게 또 코스피로 이전이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종목들이 그죠. 단순하게 보면 이제 시총 순위가 올라가면서 비중 자체가 높아지겠죠.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뭐 알테오젠, HPSP, JYP, 레인보우 리노, 뭐 시가총액, 네, 코스피 이전, FDA 승인 기다리는 HLB 리보세나립에서 리보세나립에 대한 기사, 네. 다행히 뭐 HLB가 그죠. 5만원 뭐 전후에서 계속 약간 횡보, 네, 조정이 아니고 횡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이제 미 FDA 승인을 기다리고 앞둔, 네, 승인을 앞둔 HLB의 리보세나립이 이목이 쏠린다. 일단은 임상 결과 모두 일단은 뭐 경쟁사 대비해서 좋게 나왔고 그죠. 리보세나립이 최종 허가된다면 국내 신약으로서는 9번째 등재되는 셈이다. 과거에는 조금 내 미중 관계 때문에 그죠. 리보세나립 조금 뭐 될까라는 그런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사그라진 듯 하고, HLB 리보세나립을 표준 치료제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경쟁사 아바스틴 티센트릭, 렘바티닙, 소라페닙, 임핀지, 이뮤 대비해서 효과 모두 좋게 나왔죠. 시장성 챙기는 국산 신약대나 해서 시장 절반 삼키겠다라고, 네, 진양권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단 미국에서도 직판으로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시장 점유율 3년 안에, 네, 시판 후 3년 안에 50% 점유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일단 회사의 자신감 부분이고 그죠. 요건 일단 회사의 이야기고,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수합병 신약 실패 넘어에서 다음 차례는 미국 성공. 네, 기존의 HLB 약간 네, M&A를 통해서 큰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리보세나립이 이제 또 결과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부정적 평가는 있었지만 HLB 최근 바이오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예측 속에서 바이오주가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고 있는데요. HLB도 세계 간암 시장의 75%인 미국 시장에서 마케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36개 주에서 의약품 판매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올해를 기다려볼 차례입니다. 올해 5월달.
2024년 내 코스피 코스닥 전망 추천 종목은 반도체, 제약, IT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반도체 그리고 제약, 뭐 IT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선 모두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바이든 약가 인하 정책 본격화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럼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반사 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 제품 공개 등 제약사 압박하고 있는 상황.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해 대형 제약사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려 애쓰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의료 비용을 낮추는 싸움에서 물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것도 그죠? 조금 대통령이 바뀌면 약간 트럼프가 조금 또 이게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튼 바이든, 뭐 미국 정부 계속 약가 인하 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바이든 행정부 2023년 주요 약가 인하 조치에서 5월달 암젠과 호라이존 인수합병 저지 소송 제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8월달에 메디케어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 10개를 선정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에 일단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스텔라라 쪽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11월달 특허 부정 등록 의심 10개 제약사 공개 서한을 발송. 12월달 물가 상승률 초과 가격 인상 의약품 48개를 공개했다. 제약업계 세계 최대 의약품 미국 시장이 미국이 출렁이면 국내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셀트리온, 삼바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계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 정책에 잇따라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보다 바이오시밀러 도입을 더 늘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그죠. 바이오시밀러의 우호 부분인데 여하튼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요게 또 외인 기간 홀린의 합병 셀트리온 새해 잭팟 터뜨리나 라고 하면서 그죠. 일단은 우리가 수급이 12월 8일부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 그룹들을 순매수하고 있다. 새해 출범하는 합병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면서 12월달 외인 매수 5위가 아니라 4위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400억 그리고 기간 순매수 2위 삼성전자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4,900억 샀습니다. 대부분 그죠.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죠. 뭐 제가 계속 수급을 보여드렸던 사항이었는데 합병 완료했고 그죠. 1월 12일 날 이제 신주 상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 틀린 부분입니다. 이 기사에서 그죠. 대신증권 합병 셀트리온의 새해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을 3조 6,700억, 영업이익을 1조 5천억으로 잡았다. 합병으로 거래 구조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원가율 개선에 따라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합병 통합 자원으로 대규모 투자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병으로 연간 재고 자산 및 상각 처리 비용이 발생해 합병 법인의 실적 변동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KB증권 마찬가지 몇 주 전에 나온 부분이었고요. 유플라이마, 램시메스시 등 바이오시밀러의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최근 허가를 획득한 진펜트라 2월 말 출시와 PBM 등재 소식에 따라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하며 기존 영국 익수다 지분 투자를 통해 알린 ADC 플랫폼 관련 확장은 피노바이오 기술 도입을 통해 한층 굳건해졌다. 미국의 라니테라픽스와 경구형 제형의 스텔라라 항체치료제 파트너십을 통해 제형 변경까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현재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안주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그죠. 요거는 일단은 요 수치에 대한 부분은 약간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 일단은 일정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2일 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라방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고 1월 2일 날 10시에 개장이 됩니다. 1월 4일 날 자사주 소각 우리 230만 주 소각이 일단 되죠.
발행 주식수의 1%대, 뭐 일단 큰 기대는 좀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1월 10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셀트리온 수회장이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발표가 나올지. 12일 날 신주 상장 7,300만 주가 있는 사항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시도록 하고, 아까 대신정권 그죠? 이 레포트를 가지고 아까 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거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레포트 올려드리면서 이 수치는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셀트리온 기사상으로는 그죠? 셀트리온 2024년 합병 셀트리온 출범하면서 24년 합병 셀트리온의 연결 매출 3조 6,700억, 영업이익 1조 5천억대, 네, 영업이익률 41.8%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뭐 2024년 미국 출시 신제품 세종 매출 본격화로 인한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 23년 신제품 세종,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미국 출시 완료. 세계 제품. 네, 그래서 아까 네, 기사상으로는 그죠. 네, 대신정권. 아까 기사상으로 3조 6,700억의 영업이익 1조 5천억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죠. 네, 아무튼 요거는 조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레포트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그 대신정권, 정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거 틀린 부분이니까 정정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정은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나온 부분, 네, 대신정권, 네, 매출액 3조 6,700억의 영업이익 1조 5천억, 네, 틀린 부분이고요. 왜 틀렸냐라고 하면 그 밑에 표를 보셔야 됩니다. 2024년 합병 셀트리온의 실적 추이미 전망에서 2024년 매출액 3조 6,600억, 대략 영업이익은 7,200억대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게 맞는 부분입니다. 전망치가. 매출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죠? 3조 6,700억에 네, 3조 6,600억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슈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은 7,200억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1조 5천억이라고 표기를 해놨죠. 요거 잘못된 부분, 네, 잘못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작년에 9개 정권사 쪽에서 네, 합병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수치 레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9개 정권사 매출 평균치는 3조 3,600억에 영업이익은 7천억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21%대. 회사에서는 일단은 올해 매출을 그죠? 3조 5,500억에 에비타 기준상으로 1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뭐 1조 2천억, 1조 원대 부분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쪽이 한양정권이 1조 원대, 적게 보고 있는 쪽이 NH가 3,400억, 매출은 키움이 3조 7천억대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편차가 특히나 영업이익이 편차가 큽니다. 그죠? 큰 이유가 PPA 부분이랑 뭐 재고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게 정확한지는 지금으로서는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치 한 7천억 정도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KB정권이 좀 매출이 2조 6천억대로 조금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여기 합병 셀트리온을 이야기하는지 네, 그냥 셀트리온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지 이게 정확하게 조금 네,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올해 아무튼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일단은 보자고요.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매출액 3조 5,500억, 에비타 뭐 한 1조 6천억, 영업이익 1조 원, 1조 2천억. 네, 이렇게 보시자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2014년 이제 뭐 다시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룡의 해. 정말 셀트리온 청룡처럼 네. 이게 좀 뭐죠? 아무튼 하늘을 뚫고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1월 1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